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리플사와 XRP 관련된 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들을만한 기사라든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며칠 된 소식입니다. 11월 17일 날 나온 소식인데요. 왜 며칠 된 거를 이제야 전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갖고 영상을 만들기는 좀 그래가지고 다른 소식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전하는 것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또 바로 영상을 만들죠. 자, 아무튼 일단 소식을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 이 코인원, 대한민국의 거래소죠. 이 코인원 거래소로부터 굉장히 큰 XRP 이동이 있었다. 이 달러 값어치로 치자면은 1,400만 달러, 개수로 치자면은 1270만 개나 되는 XRP가 코인원 거래소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동이 된 후에는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정말로 고래가 이 XRP를 사가지고 자신의 지갑으로 옮긴 것일까? 아니면은 뭐 거래소 지갑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정말 고래가 만약에 옮긴 것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떡상하기 전에 이제 고래가 막 7조 개를 사고 그랬었는데 XRP도 한번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또 희망회로 돌리면서 개미들 꼬신다 라고 말씀하실 놈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 자, 이런 식으로다가 움직임이 있었다 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플레어 커뮤니티가 송버드 네트워크에서 NFT를 출시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사 몇 가지를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된 기사들 두 개 모두 소송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지금 소송에 관해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어째서일까? 혹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측을 하는 것은 역시 합의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정답은 기사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들도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렇지만은 최근 동향을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송에 관련된 가장 최근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라네뻔 판사가 리플사로 하여금 사내 회의 내용 비디오를 이제 SEC 측에 건네라고 하면서 SEC가 리플사 임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혹시라도 XRP를 증권처럼 이야기하는지 찾아보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SEC는 이 공정한 고지에 관련해가지고 XRP가 2013년도 판매가 되던 당시, 그때 당시 XRP가 이미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았었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리플사 쪽에 큰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라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리플 사내 메신저인 슬랙의 메시지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SEC 측에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판사가 요청한 SEC의 기밀 문서 카메라 리뷰가 있었죠. 특히 문서 중에 SEC가 판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해당 문서들은 그대로 SEC와 판사 사이에만 공유되게 될 것인가, 아니면 판사의 판단하에 나중에는 리플사에게도 공개가 될 것인가는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는 부분, 익스퍼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양측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소송에 참여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모든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및 분산형 원장 기술에 빠삭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소송의 과정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뒤로는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좀 더 자세한 기사가 읽고 싶으신 분은 해당 기사를 검색을 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좀 준비 기간이라고는 해도 너무 조용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죠. 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달 초에 JP모건 측에서는 XRP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JP모건 북미 에코리 리서치 팀은 이번 달 초에 XRP를 주제로 한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만약에 리플사가 SEC와의 소송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면은 XRP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거래소들에 재상장되게 될 것이고
중요한 채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 XRP와 연관된 세 가지 각기 다른 회사 및 코인들의 비교를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XRP 대 스위프트. 이것 같은 경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들만 나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XRP 같은 경우 리플넷 상에서 지불을 더욱더 빠르게 하고 이 처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또한 XRP 및 리플넷은 스위프트에 비하면 훨씬 더 빠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XRP와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해서도 설명된 부분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에미 요시카와 씨의 설명을 인용했다라고 합니다. XRP의 역할은 스테이블 코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루면서 국제 결제상에서 브리징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들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나라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것인데, 해당 스테이블 코인들 및 여러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들 사이에서 XRP가 브리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XRP 대 SEC 소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지목하기를 XRP에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 봤을 때 리플사가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위 테스트에 의하면은 투자 계약은 다음에 4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만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게 되는데, 그 4가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한 번씩 다시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투자에 들어가게 된 자금,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해당 투자에 대한 이익을 기대하는 것, 해당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투자한 돈이 공동사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 네 번째로는 해당 투자에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노력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살아났던 판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소송은 리플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딱 어투를 봤을 때 JP모건에서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소송에서 승리하는 쪽으로 점을 치고 있는 것 같죠. 해당 소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ICO를 한 적이 없고, 회사 시작하게 됐을 때 대형 투자 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일단 회사를 키웠었죠. 그 다음에 XRP를 팔아가지고 XRP 생태계를 일구는 데 사용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과연 XRP가 투자 계약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것인가? 판사가 직접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공정한 고지 방어 전략 등 여러 가지가 하나둘씩 소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같습니다. 일단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다. 제가 JP모건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닌데 그래도 보고서를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공유를 해봤고요. 자, 이 JP모건의 분석가 말고도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지금 이 소송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이 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다리시는 동안 다른 코인들도 타시면서 많은 수익들을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약간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를 통해서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